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한국연극에서 매달 연극 공연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웨스트엔드에서 공연 컨텐츠 개발과 티켓 플랫폼인 아이러브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네. 김준영 대표님, 아이러브스테이지는 그러면 어떤 플랫폼인가요? 공연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건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공연이라든지 네. 또는 한국의 작품을 영국에 소개한다든지 네. 뭐 영국에 있는 작품을 한국에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영국의 작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가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공연 예술가들과 협업을 중지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개발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웨스트엔드 공연들을 직접 온라인으로 우리나라 말로 직접 들어가서 공연을 사고 파는 네. 인터파크 예매가 같은 티켓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네. 사실 영국은 굉장히 공연 산업이 발달한 나라고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그 한 이제 축으로 공연 산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서 이제 공연계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빠르게 첨단을 가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 영국에서 공연 예술의 영상화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김준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의 공연의 영상화 디지털화에 대한 움직임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국 공연의 영상화 또는 디지털화는 2000년 초에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2007년에 BBC에서 디지털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아이플레이어라는 모바일 앱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가능성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지금과 같은 수익 모델로서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2010년을 전후해서 일어납니다. 왜 2010년이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화를 급하게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0년이 되면 런던 올림픽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술 분야에 지원돼야 되는 예산이 스포츠 분야로 다 집중이 되면서 공연계에서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시어터가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창업주는 BBC에서 아이플레이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에요? 디지털 시어터는 디지털 시어터. 혹 이제 한국에서도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는 온라인으로 공연을 볼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구독 사이트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9년에 만들어지고 NT라이브 똑같은 시기 2009년에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NT라이브가 왜 하필이면은 많은 극단이나 또는 국가 기관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NT라이브가 내셔널 시어터가 왜 NT라이브를 만들게 됐느냐? NT라이브 국립극장의 미션을 보면 지금도 아주 간단합니다. 관객에게 즐거움과 지적 탐구 그리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 국민에게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여기에서 이것 전 국민에게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걸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영상화인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는 영국의 700개 상영관, 국내에서만 700개 상영관에서 11,000개 스크린을 쓰고 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면 60개국에 2,500개 스크린으로 이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에 이제 NT라이브가 만들어지면서 안정적 수익 모델을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영상으로 만들어도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영국 정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공연 예술이 디지털 기술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두 가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금과 스태프가 모자라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BBC하고 영국 예술위원회가 2012년에 더 스페이스라는 재단을 만들어요. 이 더 스페이스라는 재단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영상화만을 놓고
우리의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재단이 영국 예술의 그 영상화와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 되죠. 네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네. 설문조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영국 내 극장에서 공연의 영상화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관객이라든지 제작사라든지 또는 유통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네. 긍정적 결과가 보고가 돼요. 2015년부터 네. 영국은 어떤 움직임이 또 생기냐면 그럼 영상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네. 라는 실험이 좀 나오게 돼요. 네. 그런 실험 작품들이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 된 작품들입니다. AR이나 VR이나 또는 네. 이머시브나 네네. 이런 것들을 영상과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접목시켜서 나오는 새로운 장르들이죠. 네네. 이런 것이 이제 카렌이라는 작품도 있고 네. 또 마이버라는 플랫폼도 만들어지고 네. 올 초 2월에 이제 올드빅에서 있었던 드로미 클로즈라는 공연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15년에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이렇게 투어를 많이 다녔던 더 인카운터라는 작품도 있어요. 네, 이런 작품들이 기존의 영상화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화되는 영상화 다음 단계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영상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예술가들이나 프로듀서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현장성을 기존으로 하고 있는 공연이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대체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냐부터 이러다가 정말 공연이라는 장르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심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실제로 그 영국이나 유럽은 1990년에서 2000년대를 돌아보면 영상이 무지하게 찍혔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기능이 있는 에딘버러 축제에 올라가서 이제 공연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팜플렛이나 포스터나 문서 자료를 이용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영미권에 있었던 그 제작사 대표님들은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CD롬이라든지 뭐 DVD, 지금은 이제 USB지만 프로모터나 프로듀서, 극장주, 프레스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려야 되는 숙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상으로 이미 찍어왔던 오랜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공연 작품이 영상화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반감에 내성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영상화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된 거죠. 이제. 예, 한국처럼 그렇게 민감하진 않죠. 네. 그러면 좀 그 작품을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카렌이라는 작품은 그 드라마와 퀴즈, 그다음 게임이 접목된 그 크라우드 펀딩에 소개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가상인물인 카렌은 모바일 앱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앱 속에 들어있는 배우, 즉 캐릭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카렌이 매일 이것저것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남기거나 또는 과감 없이 그냥 넘겨드리면 그 정보가 계속 저장이 돼요. 서버에. 그러면서 카렌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점점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진짜 카렌이 전화를 해요. 저한테. 아 그래요? 네네. 배우거든요, 카렌은.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유머도 있고 카렌하고 게임인 듯 아니면 이게 현실인 듯 모를 대화를 하게 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까지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카렌과 관객이 아주 묘한 인간적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질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일상에서 좀 부끄러울 수 있는 질문들까지 특별한 경계는 없고요. 이 제작진은 블레스트 시어리라고 하는 이 제작진은 이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만든 친구들인데요.
왜 그럼 이 작품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네. 이 친구들이 정부라든지 뭐 카드사, 그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향을 비밀스럽게 파악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술가로서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네. 빅데이터 사회의 낯선 경험을 개인적 차원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경험하게 하는. 네. 근데 이런 낯선 경험의 끝에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영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딱 하루 네. 1시간 배우인 카렌이 네. 이 관객을 초대를 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네. 원하기만 하면 네. 이 한 사람 때문에 모여 있었던 그 빅데이터를 네. 구매할 수 있게끔 한 5,000원 정도에 팔아요. 그러면 굉장히 개인화된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게 네. 1대1인 거죠. 네. 한 달 동안 한 관객이 한 명의 배우와 얘기를 나누는 방식이에요. 이런 비슷한 네. 방식이 또 뒤에 또 나오는데, 이게 드로미 클로즈라고 이제 올 초 네. 2월에 있었던 공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도 1대1입니다. 네. 이 작품은 이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요 전 단계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버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 이건 2019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VR 시어터입니다. 네. 라이브 작품을 네. VR 안경을 쓰고 보는 겁니다. 네. 작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라이브 공연을 VR 기기로 본다는 컨셉인데, 우리 돈으로 한 8,000원 정도를 내시면 네.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헤드셋을 무료로 보내줘요, 집으로. 네. 극장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서 이제 360도로 촬영된 컨텐츠는 주로 소극장 연극, 네. 에딘버러 프린지 공연들, 스탠드업 코미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대학로 공연들만 모아놓은 사이트에다가 VR을 접목시킨 컨텐츠죠. 네. 이제 앱을 열어가지고 헤드셋에 핸드폰을 삽입을 하고 머리에 착용을 하면 네. 실제로 제가 극장 안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 사용했을 때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왼쪽 오른쪽에 관객들 모습을 쳐다봤었어요. 네. 뒤도 돌아보고. 네. 그러다가 옆에 앉은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건 우연히 촬영된 거겠죠. 네. 이제 그 당시에. 네. 어쨌든 지금은 소극장 연극을 주로 VR로 보여주는 이 플랫폼이 이제 2019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면서 네. 이것이 유행처럼 다음 작품으로 연결이 되는데, 드로미 클로즈라는 작품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라이버라는 플랫폼은 일반 공연과 VR의 조합이라면, 네. 이 드로미 클로즈라는 작품은 이머시브 연극과 VR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연극입니다. 네.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무대 감독이나 스텝이 이 공연이 어떻게 진행해 주는지 설명을 해주고, 관객은 헤드셋을 착용한 후에 천천히 가이드를 받아서 무대로 들어갑니다. 네. 등장인물은 딱 2명이에요. 암 진단을 받은 엄마와 네. 5살 난 아들인데요. 그 이야기는 엄마의 25년간의 삶의 기억을 풀어내는 연극이에요. 네. 엄마 역할을 맡은 단 한 명의 배우와 네. 직접 대화하고 함께 움직이고, 무엇보다 터치가 있어요. 배우와 관객이 터치를 해요. 그런데 관객이 그 내러티브 안에서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캐릭터의 아들 역할을 맡게 되고 1대1 작품 속에 빠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네. 이 작품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우리 라이브 공연들은 네. 시각과 청각이라는 이 2개의 감각 기관에 의존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촉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VR을 도입하면서 연극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실제 이런 움직임은 약 20년 전에 처음 이머시브라는 장르를 만들고 지금의 유행으로 이끈 영국의 제작사 가운데 펀치 드렁크라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슬립 노모라고 뉴욕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이머프 작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펀치드렁크는 지난 6월에 네. 니안틱이라는 회사가 이제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예요. 아, 네. 이 니안틱이라는 회사와 협업으로 네. 세상에 없는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앞으로는 네. VR과 AR과 이머시브가 이게 모두 한 곳에 융합되어 있는 작품의 개발과 이런 작품의 세계 유통이 점점 예상이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공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다른 장르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재밌는 견해들이 있어요. 네. 그 2016년에 네. 극장에서 그 영상 컨텐츠 개발이 네. 관객이나 또는 제작사,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조사 결과가 첫 번째는 라이브 공연 관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 전수조사였거든요. 네. 이 결과가 재밌는 거죠. 네. 우리가 그 고민하거나 또는 뭐 우려했던 부분을 그냥 완벽하게 없애주는 절대 관계가 영향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원래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던 사람들은 그냥 본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작품을 영상으로 본 관객이 실제 지방 투어링 공연을 할 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네. 라는 것도 그 한국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네. 네. 여전히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지방 투어링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죠. 엔티라이브가 700개의 극장에 11,000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상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방 투어링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는 그걸 찾는 관객들은 실제 극장 관객층보다 네. 어리고 폭넓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층이 다른다는 거예요. 네. 신규 관객 개발 차원에서 스트리밍이라든지 영상화는 기존 관객층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객들 자체도 이렇게 영상화가 그 라이브 공연을 대체한다고 믿지 않고 네. 오히려 별개의 예술 장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봤을 때는 조금 놀라웠던 게 다음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공연을 만들고 유통하고 제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이브 공연의 라이브니스 그 현장성이라는 거를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이 관객들은 온라인 스트리밍을 찾는 관객들은 네.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야말로 경제성이라든지 편의성에 더 큰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라고 나온 거죠. 네. 장르도 다를 뿐더러 영향도 받지 않고 있고 현장성 필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2016년 이후에 네. 제작사들도 전반적으로 그 라이브에서 디지털로 가는 거, 네. 라이브에서 영상으로 넘어가는 공연 시장 넘어가는 것들은 공연 시장에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네.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런 긍정 평가는 제작사의 규모가 좀 큰 경우에 네. 더 이런 견해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또 그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네. 마키 TV라는 플랫폼이. 네. 그거는 제가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걸 많이 봤어요. 로얄 오페라 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 하면 이건 마키 TV에서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네. 네. 여기 창업주도 이 BBC의 디지털 컨텐츠를 위해서 그 아이플레이어를 만들었던 사이먼 워커라는 분이고요. 다 BBC 아이플레이어에 계셨던 분들이 가서 이런 걸 만들고 계시네요. 네.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BBC 2007년에 만들었던 그 아이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영국 내 영상 플랫폼을 깔아준 거죠. 판을 깔아준 거죠. 네. 개념을 설정을 해주고 판을 깔아주고 나머지는 그 위에서 다 놓으시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키 TV는 2018년에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시작하고 작년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긴 좀 독특한 게 그 관객층을 16세에서 24세의 젊은 관객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대의 특징은 네.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거의 가지 않고 네. 오히려 처음부터 스트리밍을 즐기는 세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가격에 민감하겠지요, 이런 세대들은. 네, 네. 그래서 거의 한 12,000원 정도 한 달 사용료를 내면 네. 그 안에 있는 모든 작품들을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로얄 오페라 하우스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에 그 왕립 셰익스피어 극단의 네, 세계 네. 중계권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거 외에 16개의 단체 콜렉션을 가지고 저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네. VOD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네. 엄격히 얘기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TVOD라는 게 있고요. 이 T는 네. transactional이라는 말이 약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건 건건이 돈을 내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네, 네. 게 이제 TVOD라는 용어를 네.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 SVOD라고 나와 있는데 이 S는 서브스크립션이죠. subscription이죠. 이거는 월 사용료를 내고 네. 무제한으로 매달 보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AVOD라는 게 있어요. 네. AVOD는 유튜브처럼 이 A는 advertising의 약자입니다. 아, 네. 광고를 봐주면서 무료로 보는 거죠. 네, 이번에 네. 저희가 그 프랭켄슈타인 같은 공연을 유튜브로 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실제로 AVOD에 AVOD, 가까운 서비스인 네. 거죠. 그래서 네. 예, 그분들에게 1년에 한 1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이 연간 사용료예요. 이 마키 TV에. 네. 그러니까 이건 뭐 한두 편 볼 수 있는 걸로 매년 네. 그냥 등록해 놓고 네. 무제한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보지 않으실까. 네. 이 가격이 네. 너무 좋잖아요. 네. 지금 이제 앞서서 얘기 드렸던 이런 뭐 작품이라든지 또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는 네. 우리나라의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더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예. 네. 그 영국 예술의 디지털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더 스페이스인데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조직은 그 영국의 예술 부분이 디지털 기술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전반적으로 자금과 스태프가 부족하게 된다는 걸 인지를 하고 네. BBC와 예술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처음으로 설립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펀딩은 네. 여전히 BBC, 그다음 예술위원회, 네. 로터리 펀드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전국에 한 800여 개 단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1년에. 네. 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 있다면 네. 영국 예술의 그 디지털화의 핵심은 네. 또는 뭐 영상화에 대한 핵심은 네. 단지 창작된 컨텐츠를 영상화로 전환한다는 것뿐만 아니고 네. 그 영상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각 예술단체나 뭐 예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의 방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케팅과 유통은 대부분 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 최근에 그 가장 좋은 사례, 좀 독특한 사례들이 이제 보고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Encounter라는 작품이에요. 네. 사이먼 백번. 네, 저 그거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몰입도가 높았다. 제가 굉장히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인카운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 공연 내용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을 탐험하다가 길을 잃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작품을 영상화해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싶다고 더 스페이스 재단을 찾아옵니다. 아, 그렇군요. 멋져. 네. 예.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고 이렇게 유통하고 싶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도와주세요라고 사이먼 맥버니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는 전통적인 스테레오 녹음보다는 입체 음향으로 녹음을 하고 객석에 준비된 개별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작품의 방향성이라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내용과.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관객의 귀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고 관련 장면은 관객 스스로의 상상력으로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저도 이 작품 보면서 저는 이제 에딘버러 축제에서 이걸 봤거든요.
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네. 작품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더 스페이스가 처음 했던 일이 그 극단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라는 니즈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찾은 것이 뭐냐면 입체 음향 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운드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이걸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회사가 어디냐면 BBC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더미 마이크의 이름이 뭐냐면 에디라고 불러요. 애칭입니다. 에디. 아, 네. 사람 얼굴처럼 생겼잖아요. 네, 양쪽 네. 귀가 이렇게. 예, 맞아요. 네. 네. 이 에디를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던 게 2012년이에요. 벌써 BBC가. 아, 네. 예, 그래서 그 더미 그 마이크 기술을 접목을 시켜주고 네. 객석 600석의 헤드폰을 지원합니다. 아. 그 작가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고 펀드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스트리밍 기술진들을 BBC에서 다 빌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협업을 제안해요. 더 스페이스가.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테크와 크리에이티브가 결합하는 부분에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네. BBC의 협업이 일종의 상당한 교육적 영향을 미친 거죠. 네. 이분들한테는 특히 네. 사이먼 맥버니 같은 경우는 엄청난 교육이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술가로서는 자신의 작품에 정확한 플랫폼과 어떤 기술이 접목되면 좋을지를 완벽하게 파악한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첫 번째 라이브 공연의 접속을 첫 주에만 6만 7천 건을 올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에딘버러 축제에 성공적으로 소개가 되면서 네. 언론이라든지 세계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단은 작품의 지명도가 수직 상승을 하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영상하고 접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공연은 그냥 아예 시장도 다르고 그냥 장르도 다른 걸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국에서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관객들이 조금 어린 층으로 관객 개발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공연의 영상화는 공연의 미래가 절대 아니다. 미래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우리 이 공연 업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문제로 그냥 이해를 하고 영상화라는 움직임이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우리 공연계가 최상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래가 아니고 미래의 일부분일 뿐이다. 아, 미래의 일부분. 네, 영국이 지금 프리미어 리그보다 관객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공연계가 연간 이제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공연계의 파워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한 150명 정도 모아가지고 뭐 총리에게 글도 쓸 수 있고요. 공연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뭐 앤드류 로드 웨버 같은 경우는 총리에게 바로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입김이 아주 세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자구책을 좀 당장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공연이 없어지는 방식보다는 이제 일반 공연은 그대로 살아남는 방식으로 아마 머리를 맞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팟캐스트 하시는 거 내용을 쭉 이제 시간만 나면 계속 들었거든요. 2번, 3번씩 들었었는데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컨택트의 갈증은 커져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맞습니다. 그리고 격리가 끝나고 잠시 공연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서울에. 예술가들이나 관객들이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눈물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울컥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감정이 우리 예술과 연애를 한다고 가정하면 직접 만나는 걸 포기하고 채팅으로만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공연은 기존 공연대로 그대로 유지하되 영상화는 새로운 장르로 그대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공연이 영상화가 되면서 한국에서 말씀하셨을 때 2번째 방송이었나요? 라면 끓이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좀 사소해지는
경험을 한 거죠,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공연 예술이 영상화가 되면서 좀 사소해진다는 느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같은 날 정해진 시간에 한 곳에 모여서 맞아요. 공연장에 들어가는 네, 건 의식 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떠들면 안 될 것 같고 전화기 꺼야 하고 네. 관객들 태도를 좀 가르쳤는데 맞아요. 물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의자 일렬이 20명이 나란히 앉은 네. 양쪽 끝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싫으나 좋으나 1시간 다 30분, 같은 2시간 방향을 30분 정도는 바라보는. 무대 네. 연기하는 네. 배우에게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배우들이 팬덤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학교나 교회 같으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권력에 집중되는 현상하고 좀 유사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집에서 보면서 틀어놓고 라면도 끓인다 하시고 막 그러니까 좀 짠한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냥 한국 사회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네. 우리가 이제 산업이 변화할 때는 그 핵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네. 그 지금 팟캐스트가 이제 뭐 5회차를 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네. 엄청난 고민이 나오더라고요. 현장뿐만 아니고 네. 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대학 교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네. 지금은 저희가 팟캐스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 또는 뭐 이게 변화하는 내용들 근데 여전히 대학 교육은 예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제는 극장도 네. 생존을 위해서라도 네. 좀 그 기능이 다양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극장도 있고 투자도 하고 컨텐츠도 개발하고 티켓도 팔고 네.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대학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네. 학위 과정이 좀 나와도 되지 않나 이제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네. 영국에 있는 극장들은 기존에 티켓만 팔아가지고 극장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수십 년 전부터 인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극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이 들어가서 학위 과정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대관뿐만 아니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뭐 파티에도 극장을 빌려드리기도 하고 네. 뭐 컨퍼런스에도 빌려주고 마치 이제 호텔처럼 극장이 네. 아마도 이제 지금과 같은 뭐 영상화가 진행되면서 네. 공연의 횟수가 줄어든다면 네. 그럼 극장도 남아있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으로 네. 지내는 시기가 좀 기존보다 좀 많아진다면 그렇다면은 그 시기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극장도 네. 그런 생각도 좀